안녕하십니까, 김일식입니다. 오늘은 계층 경쟁론과 지위 경쟁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계층 경쟁론과 지위 경쟁론을 혼돈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같은 것으로 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층 경쟁론을 얘기하기 위해서는 학교 팽창의 원인을 가지고 좀 일단 설명을 해야 돼요. 그 학교 교육의 팽창과 원인을 놓고 볼 때 첫 번째 얘기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술 기능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기술 기능 이론이 여기 나오죠.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기술이 자꾸 발달하니까 어떻게 된다? 학교가 더 필요해졌다. 초등기술일 때는 초등학교만 다녀도 되지만 자꾸 기술이 발달하니까 그 다음 학교를 가고 그 다음 학교를 가고 그 다음 학교를 간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학교가 팽창한다. 그렇게 본다면 후진국과 선진국을 놓고 본다면 선진국이 더 기술이 발달하니까 학교가 더 많아지겠다, 그런 뜻이겠죠. 예, 맞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여기 나온 클라크라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콜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클라크는 이제 원래 기술 기능을 이론을 설명한 사람이고요. 콜린스라는 사람 잠깐 한번 볼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산업사에서 과학기술의 변화에 따라 직업의 기술 요건이 기술이 끊임없이 높아짐에 따라 학교도 그 기술 수준에 맞도록 훈련을 시켜야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학교가 팽창한다, 그 말이 되겠죠. 예, 학교가 팽창돼요. 그런데 학교는 일종의 사회적 체제이며 학력 증명서나 자격증은 문화적 화폐. 문화적 화폐라는 말은 이제 문화라는 말 생각 쓰지 말고 화폐가 된다라는 얘기는 결국 학력이 필요하다, 그 말이 되겠죠. 그러니까는 결국은 기술이 발달하니까 학력이 필요하다. 그치. 그런데 여기 나와 있어요. 이 외에 뭐가? 권력이. 이 얘기는 결국 뭐죠? 콜린스는 기술 기능 이론 가지고 학교 팽창을 다 설명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핵심 권력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콜린스에 뭐라고 써놨냐면 여기 계층 경쟁이에요. 자, 우린 지금 뭐하고 비교하려고 그래요? 개인 간의 지위 경쟁이라는 말을 쓰려고 그러는데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 이 지위 경쟁은 개인 간의 경쟁이 되는 것을 얘기해요. 일단 아무튼 그렇고 이제 쟤는 지워버리고요. 지웁시다. 조금 이따 이제 볼 거니까 지워져라. 다 지웁시다. 자, 그럼 콜린스의 계층 경쟁이 여기 보세요. 상위 지위 획득을 위해서 교육을 받아요. 자격증이 필요하다, 그 말이죠. 그럼 자격증이 필요하니까 뭐가 필요하다?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교육이 이렇게 팽창하게 된다. 근데 여기 보세요. 지위 획득을 해서 누구나 교육을 받으면 돼요. 그러니까 하류 계층도 교육을 받아요. 자, 그러면 아까도 말하고 있어요. 기술이 증대되면 초등교육만 받아도 되던 게 조금 기술이 또 발달하면 중등교육 가고 그 조금 더 발달하면 고등교육으로 간다, 그 말이죠. 그럼 기술이 발전하면 할수록 어떻게 된다? 계속적으로 고등교육이 팽창해요. 일단 고등교육이 팽창해요. 초등교육을 지금 얘기하려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고등교육이 팽창. 기술기능 이론도 결국은 고등교육 쪽으로 갈수록 착 팽창하다, 그런 뜻이지 초등교육에만 초점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나 이거 그러나 나오면 좀 무서워. 그렇죠? 그러나 뭐라고요? 기득권층은 누구예요? 상류층이잖아요. 그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준을 상향시켜요. 이게 뭐냐면 권력의 힘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그쵸?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에서도 있었단 말이죠. 지금도 있는 거, 그거 갖고 지금 많이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 그 기준을 향상시킨 게 뭐냐면은 법학전문대학원, 의학전문대학원 이런 거예요. 전문대학원. 자, 보세요. 대학원이죠. 대학원. 옛날에는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는데 꼭 대학원 다녔어야 되나요? 아니잖아. 초등학교만 나와도 그냥 시험 보고 붙으면 돼. 막말로.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돈이 없어서 교육을 못 받았는데 머리는 뛰어난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럼 그 사람은 자격증 따기 위해서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 그 자격증을 딸 수 있다. 그럼 그 사람도 그 하위 계층에 있던 그 사람들도 머리가 정말 뛰어나고 비상하다면 법관이 되어서 상류 계층이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런데 대학원 그래놨어요. 여기를 졸업한 사람만이 볼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일단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고 대학교까지 다니고 그 다음에 다시 대학원까지 가야 돼요. 근데 하류 계층에서 무슨 뭐 초등교육, 중등교육, 뭐 고등교육까지 뭐 대학원까지 요즘 참 어떡하죠 이거?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들도 그렇고 청소년들 참 가슴 아픈 거 있잖아요. 결혼을 자꾸 안 하려고 그러고 왜 안 해? 그랬대. 애들 키우는 게 힘들어요. 돈 들어가는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이 키우는 아이들만 돈 들어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도 돈벌이야 벌 부모님들이 봤을 때 아무튼 돈 들어가잖아요. 그쵸? 여러분들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아르바이트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그쵸? 그럼 하류 계층은 어렵다 말이죠. 그래서 보세요. 결국 하류 계층은 어떻게 돼요? 탈락해요. 그러면 왜 계급 재생산이라는 말을 제가 썼을까요? 우리 계급 재생산은 어디서 얘기하는 거죠? 그래요. 갈등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치? 갈등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교육을 받으면 능력이 향상되고 지위가 올라갈 수 있다. 그런데 교육을 못 받으면 능력도 안 올라가고 지위도 안 올라간다. 누구 얘기다? 기능론자들 얘기예요. 그런데 갈등론자들은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이거 맞지만 누가 교육을 많이 받을 수 있느냐? 유산자. 누가 교육을 못 받느냐? 무산자. 그래서 유산자가 다시 지위가 올라간 유산자 되고 무산자는 다시 지위가 올라가지 않은 무산자가 된다. 상류계층은 상류계층, 하류계층은 하류계층. 이게 보다 재생산. 똑같잖아요. 여기 재생산 나왔잖아요. 왜? 권력적 관점에 의해서 기준을 계속 상향시키다 보니까 누구만 그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오케이. 상류층만 지위를 획득할 수 있다. 그럼 이건 개인 간의 경쟁이에요? 아니죠. 누가의 경쟁이에요? 예. 상류층과 유산자 계급, 무산자 계급. 상류층과 하류층의 경쟁이죠. 그래서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계층 경쟁. 결국은 계층 경쟁은 무엇을 설명하는 말이다? 갈등론적 관점을 설명하는 말이다. 오케이. 이해되셨습니까? 아무튼 콜린스의 개념을 갖고 얘기하면 무슨 개념을 꼭 써라? 권력이라는 차원, 고등교육이라는 차원을 꼭 써라. 오케이? 자, 그거에 비해서 도어는 지위 경쟁이야. 이 지위는 뭐냐면 똑같이 개인의 지위죠. 아까 계층 경쟁론도 개인의 지위이긴 해요. 근데 그 개인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무엇가 매개 변수로 들어간다? 권력이 매개 변수로 들어가서 결국은 지위 경쟁이 정상적으로 되지 않는다. 페어플레이가 안 된다라는 게 콜린스의 계층 경쟁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도어의 경쟁론은 뭐냐면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보세요. 학력이 높은 사람이 높은 지위를 얻어요. 그럼 학력이 높은 사람이 높은 지위를, 다시 말하면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그냥 개인과 경쟁하는 거예요. 공부해라 그 말이에요. 학교 다녀라 그 말이에요. 막말로 아르바이트 10년에서 1년이라도 다녀라. 뭐 어찌 되었던 그 예능기는 없지만 어찌 되었던 해라. 그렇게 본다면 이런 관점에서 현대사회에서 학력은 지위 획득을 위한 합법적인 사유이다. 근데 이 학력을 가는데 누군가 방해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방해가 없어요. 그냥 네가 능력껏 열심히 공부해서 학력을 쌓아라. 그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지위 경쟁은 어떤 누군가가 방해하고 어떤 계급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개인들이 노력을 통해서 능력을 쌓고 학력이 올라가면 어떻게 된다? 높은 지위에 오를 수 있다. 어디서 얘기하는 말? 그래요. 기능론에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기능론에서 얘기하는 말이에요.
좀 전에 여기 얘기했었잖아요. 교육을 받으면 능력이 올라가고 지위가 올라가고 교육을 안 받으면 능력이 올라가지 않고 지위가 올라가지 않는. 지금 이것만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여기서 얘기한 지위 경쟁론이란 말이죠. 물론 이 역기능 뭐 믿긴 하지만 왜냐면 이제 높은 지위를 획득하기 위해서 자꾸 공부 안 해도 될 걸 또 하고 또 하고 그래서 이제 교육 인플레이션 현상, 졸업장벽이라는 게 발생하지만 결국은 지위 경쟁론 어느 관점에서 얘기된 것? 그렇지. 기능론적 관점에서 얘기된 것. 자, 그럼 이제 이해되셨어요? 계층 경쟁론 어디서 얘기된 것? 그렇지. 갈등론적 관점에서 권력적 관점이고 결국은 재생산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관점에서 얘기한 거라면 도의 지위 경쟁은 어디? 그런 개념이 아니고 개인적 관점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획득하면 된다. 그래서 학력이 팽창한다. 왜? 좋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 결국은 개인 간의 경쟁이죠. 계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얘기되는 것이다? 기능론에서 얘기되는 것이다. 오케이. 자, 기출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콜린스의 계층 경쟁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이게 이제 저는 모두 고르라고 해놨는데 사실 보기에 있었던 건데 자, 교육 팽창의 주된 원인은 개인 경제적 동기입니까? 이걸 개인의 경제적 동기, 개인 경제적 동기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기능론으로 가야 되죠. 개인의 경제적 동기가 아니고 계층, 권력적 차원에서 얘기해야 되는 거죠. 여기 보세요. 학교 교육을 받으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득이 증대되는 합리적 인과관계를 주장한다? 그렇지 않다. 이 합리적 인과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거는 지금 뭐예요? 여기서 교육을 받으면 생산성이 향상되고 소득이 증대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기능론적 관점이잖아요.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학력 상승 원인에 대한 여기 써있네요. 기술 기능 이론의 설명에 들어있는 모순 및 한계점을 비판한다. 오케이. 그 모순 및 한계점이 뭐다? 권력적 관점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이해되셨죠? 그 얘기입니다. 네 번째, 고등교육의 팽창 등 여기 나와 있어요. 고등교육이 팽창되는 것에 관심을 가져요. 왜냐면은 자꾸 기준을 상향시키니까 결국 고등교육의 팽창, 그래서 과잉교육 현상이 된다 관심이 많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콜린스의 관점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합니다. 이해되셨죠? 자, 다음 보기 내용과 부합하는 학력 상승은 여기 보세요. 학력이 기본 취업 조건이다. 학력이 높을수록 소득이 많아진다. 더 높은 학력을 얻기 위해서 경쟁을 치열한다. 잘 보세요. 경쟁이 치열해지는데 하류층이 탈락한다라는 말을 지금 하나요? 안 하잖아요. 이런 말 하나도 없어요. 그냥 경쟁이 치열해진대. 그래서 아까 과잉 경쟁 얘기한 것 뿐이고요. 그래서 여기 학력 경쟁이 과열되면 과잉 학력이 발생한다. 이 얘기밖에 없잖아요. 이런 지금 하류층이 탈락한다는 말이 없고 그냥 무엇만 강조하고 있다. 학력 열심히 뭐 해라? 노력해라. 열심히 공부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 테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합격하리니. 노스트라다무스입니다. 제가 열심히 노력하면 합격하리니.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 어디서 얘기하는 거? 지위 경쟁론. 이해되셨죠? 여기 계층 경쟁이라는 말도 없습니다. 기능론적 관점. 이렇게 해서 계층 경쟁론과 지위 경쟁론은 조금 차이가 있다. 그럼 결론을 얘기한다면 여기 계층 경쟁론은 어디서 얘기하는 거? 갈등론적 관점. 지위 경쟁론은 어디서 얘기하는 거? 기능론적 관점. 서로 상반되는 것이다. 이해되셨죠? 예, 이렇게 해서 오늘은 계층 경쟁론과 지위 경쟁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수고했습니다.